일상 속 쉽게 지나치는 것에 대해 궁금할 때 필TV. 안녕하세요. 필TV의 필입니다. 2022년 시즌 알버트 pujols 통산 703홈런 고지를 밟으면서 메이저리그 역사상 네 번째 700홈런 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전에 700홈런 고지를 넘었던 3명의 타자 역시 입에 오르내렸는데요. 메이저리그 통산 홈런 순위 1위는 762홈런의 베리 본즈, 2위는 755홈런의 행크 아론, 3위는 714홈런의 베이브 루스입니다. 물론 베리 본즈와 행크 아론 역시 한 시대를 풍미한 타자로 이름을 남겼지만 베이브 루스는 1935년 시즌을 마지막으로 은퇴했는데도 아직도 홈런 타자의 상징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베이브 루스는 그 수많은 홈런 타자 중에서 한 세기가 지나도록 아직 홈런 타자의 상징과 같은 존재로 남아있을까요? 단순히 통산 714홈런이라는 기록 때문일까요? 우리는 야구의 역사 속에서 시대를 빛냈던 수많은 선수들을 일일이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왜 베이브 루스는 아직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제 관점에서 3가지 이유를 제시해보겠습니다. 첫째, 데드볼 시대가 라이브볼 시대로 바뀌면서 나온 첫 번째 홈런 타자이기 때문입니다. 야구 역사상 특정 분기점을 꼽아보면 많은 분기점이 있겠지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분기점이 바로 1920년에 데드볼 시대가 라이브볼 시대로 바뀐 것입니다. 미국에서 프로야구가 시작된 이래로 1920년 이전까지, 즉 1919년까지를 통칭 데드볼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현대 야구와는 전혀 다른 스포츠라고 해도 될 정도로 차이점이 많았지만 이번 시간에는 공을 재활용하는 것에 주목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당시에는 공이 비싸고 귀해서 이미 쓴 공을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당연히 공에는 사용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묻는 등 변형이 가해졌을 것입니다. 게다가 공을 계속 써서 공이 부드러워지면 반발력이 떨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일부러 공에 흠집을 냈거나 사포로 갈아서 투구 시에 공의 궤적을 이상하게 만들기도 했고, 스핏볼이라고 해서 대놓고 공 던질 때 침을 뱉거나 이물질을 묻혀서 던지기도 했습니다. 담배나 주스도 공을 손상시키는 데 동원되었다네요. 공을 콘크리트에 대놓고 긁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공으로 던지면 변화구 등을 던질 때 공이 춤을 추면서 날아온다고 합니다. 공의 색도 변색되어서 공을 보기도 힘들지요. 당연히 타자가 공을 치기에는 더욱 힘들어졌을 것입니다. 실제로 메이저리그 통산 다승 순위를 보면 역대 10위 중 7명이 데드볼 시대를 거쳐온 투수입니다. 20위까지 보아도 그중 11명이 데드볼 시대의 투수입니다. 물론 데드볼 시대의 투구 개념이 지금과는 달랐다고 하지만 데드볼 시대가 끝난 지 벌써 100년이 넘었는데도요. 그런데 1920년 8월 16일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유격수 레이 체프먼은 머리로 날아오는 공을 피하지 못한 채 머리에 맞았습니다. 당시의 증언에 따르면 공이 상당히 더러워져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공이 흰색이라고 할 수 없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마 체프먼 역시 공이 머리로 날아오는지 인지하지도 못한 채 맞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즉시 병원으로 갔고 머리에 공을 맞은 다음 날 새벽 4시 40분에 사망합니다. 사인은 뇌손상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메이저리그에서는 공이 더러워지면 즉시 교체해야 한다는 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타자가 공을 식별하고 타격했을 때 공을 멀리 보내기 훨씬 쉬워졌습니다. 한편 이 시기 베이브 루스는 다른 타자와 전혀 다른 방식의 타격을 시도합니다. 데드볼 시대의 타자는 대개 방망이를 짧게 잡고 정확하게 타격한 다음에 출루해서 작전을 펼치는 스몰볼을 주로 했습니다. 이는 야구공 자체가 멀리 보내기 부적합했던 것과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타자가 바로 지금까지도 교타자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타이 코비였습니다. 그렇지만 베이브 루스는 큰 어퍼컷 스윙을 통해 장타를 목표로 하는 빅볼을 추구했습니다. 1918년 베이브 루스는 다른 선수보다 적은 95경기에 나와서 11개의 홈런을 치며 홈런 1위에 올랐고 1919년에는 베이브 루스가 29개의 홈런을 치면서 2위가 친 12개보다 무려 17개나 더 치면서 한 시즌 홈런 기록을 갈아치웁니다. 그 전까지 한 시즌 홈런 기록은 네드 윌리엄슨이 1884년에 기록한 27개였습니다. 그리고 베이브 루스가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뉴욕 양키스로 이적한 첫 시즌인 1920년, 그는 투타 겸업이 아니라 타자 전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920년에 54홈런을 치면서 야구의 패러다임이 변했음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물론 공을 수시로 교체하는 것이 의무화되기 전에도 1920년에 베이브 루스는 전례 없는 홈런 페이스를 보여주었지만 이와 같은 규정 변화와 더불어 베이브 루스의 홈런 기록은 시대가 바뀌었음을 알리는 신호와 같았습니다. 데드볼 시대의 끝, 그리고 라이브볼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둘째, 팀과 선수의 좋은 성적이 빅마켓인 연고지와 만나서 시너지를 냈기 때문입니다. 1920년부터 베이브 루스의 연고지는 다름 아닌 미국 최대의 빅마켓인 뉴욕이었습니다. 물론 루스는 1919년까지는 보스턴 레드삭스에 있었지만 그 다음 스토브리그 때 자금 사정이 어려운 구단주가 루스를 뉴욕 양키스에 현금 10만 달러를 받고 트레이드해버립니다. 뉴욕.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미국 최대의 도시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도시가 큰 만큼 1920년 기준으로 야구팀도 세 팀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뉴욕 양키스였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야구팀을 5개 꼽아보라고 했을 때 뉴욕 양키스는 빠짐없이 이름을 올립니다. 지금이야 뉴욕 양키스라고 하면 아메리칸 리그를 40번이나 우승하고 그중 월드 시리즈를 27번이나 우승한 유서 깊은 강자지만 베이브 루스가 뉴욕 양키스로 갔을 때 뉴욕 양키스는 월드 시리즈는커녕 아메리칸 리그에서도 1위를 해본 적이 없는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베이브 루스가 들어오고 나서 뉴욕 양키스라는 팀의 역사가 바뀝니다. 1921년에 아메리칸 리그에서 1위를 한 것을 시작으로 1923년 아메리칸 리그 1위와 월드 시리즈 우승을 해냅니다. 그리고 베이브 루스가 있었던 15년 동안 아메리칸 리그 1위 7번, 월드 시리즈 우승 4번을 한 것입니다. 물론 베이브 루스는 보스턴 레드삭스와 뉴욕 양키스를 거치면서 월드 시리즈 우승만 7번을 했고 메이저리그 대표 홈런 타자로 명성을 날리며 홈런 1위만 12번을 했습니다. 특히 1927년에 기록한 한 시즌 60홈런 기록은 이후 1961년에 같은 팀의 로저 메리스가 61홈런을 기록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2022년에는 역시 같은 팀의 애런 저지가 한 시즌 62홈런을 기록하면서 그 두 명의 기록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물론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는 맥과이어, 소사, 본즈 등이 60홈런을 한참 넘어서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지만 그들은 모두 약물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만큼 베이브 루스가 1935년에 은퇴할 때 남겼던 한 시즌 60홈런 기록과 통산 714홈런이라는 기록은 1961년 로저 메리스, 1974년에 행크 아론이 넘어서기 전까지는 압도적인 기록이었습니다. 이처럼 뉴욕이라는 미국 전역에서 가장 큰 빅마켓에서 뉴욕 양키스와 베이브 루스가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은 미국 전역을 들썩이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또한 뉴욕 양키스에는 베이브 루스를 시작으로 루 게릭, 조 디마지오, 요기 베라, 화이티 포드, 미키 맨틀 등 역사에 남을 프랜차이즈 스타가 수십 년 동안 줄줄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뉴욕 양키스를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우승을 많이 한 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 베이브 루스가 있었습니다. 셋째, 메이저리그에 베이브 루스가 남긴 흔적이 컸던 것도 베이브 루스가 한 세기가 지나도록 계속 언급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이브 루스는 1935년 시즌을 마지막으로 은퇴하였습니다. 그렇지만 1936년 처음으로 미국 야구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5명의 베이브 루스가 포함되면서 이후에 수많은 전설적인 선수가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때마다 이 5명도 함께 거론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선수들이 그의 기록을 깨는 과정에서 베이브 루스의 이름 역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1961년에 로저 메리스가 베이브 루스의 한 시즌 60홈런 기록을 깰 때도 베이브 루스라는 이름이 계속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1974년에 행크 아론이 714홈런이라는 베이브 루스의 통산 홈런 기록을 경신할 때도 베이브 루스라는 이름이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마크 맥과이어, 세미 소사, 베리 본즈 등이 그 전에 없었던 61개를 훌쩍 넘어가는 홈런 기록을 세웠을 때도 로저 메리스의 한 시즌 61홈런과 베이브 루스의 한 시즌 60홈런 기록이 계속 언급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보스턴 레드삭스가 1918년 이래로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하지 못해서 1990년에 밤비노의 저주라는 책까지 나오는 상황에서도 보스턴 레드삭스라는 팀과 함께 뉴욕 양키스, 베이브 루스라는 이름이 계속 등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2004년에 보스턴 레드삭스가 만으로 86년 만에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할 때도 밤비노의 저주에서 벗어났다고 하면서 베이브 루스를 언급했습니다. 2004년 이후에 보스턴이 우승했던 2007년, 2013년, 2018년에도 자연스럽게 2004년 우승을 언급하면서 베이브 루스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베리 본즈가 통산 762홈런을 기록하는 과정에서도 행크 아론과 베이브 루스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최근에도 2022년에 애런 저지가 한 시즌 62홈런을 치는 과정에도 한 시즌 60홈런을 쳤던 베이브 루스와 한 시즌 61홈런을 쳤던 로저 메리스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또한 알버트 푸올스가 메이저리그 사상 4번째로 700홈런을 넘어서면서 그 이전에 700홈런을 기록했던 베리 본즈, 행크 아론, 베이브 루스를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베이브 루스라는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남긴 족적이 너무나도 뚜렷해서 베이브 루스라는 선수가 은퇴한 지 100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도 우리는 그가 남긴 기록을 따라가면서 계속 베이브 루스라는 선수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외에도 베이브 루스가 야구 역사에서 계속 언급되는 이유는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언급한 이유 정도라면 베이브 루스가 은퇴한 지 10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사람들이 베이브 루스를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도 일상 속 지나치기 쉬운 것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일상 속 지나치기 쉬운 것에 대한 궁금증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필TV의 필이었습니다.